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과에 오기 싫고 무서운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상황을 더 무섭게 만들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다뤄볼 주제는요,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랑니가 아닌 치아들의 경우에는 발치를 한 후에 적절한 그 후의 조치가 좀 있어줘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생기는 아쉬운 상황들이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절대로 우리 환자분들 겁줘가지고 빨리 치과 오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좀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치아가 채우고 있었던 공간에서 치아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치아가 빠지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주변 치아가 될 수도 있고 반대편 치아들까지도 평소 받던 힘보다 더 많은 힘을 받으면서 무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변 치아들도 빨리빨리 망가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깁니다. 치아들은 위아래 치아들이 이렇게 맞물리는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맞닿는 치아가 빠졌다? 그러면은 대합치라고 하죠. 맞닿는 치아는 슬금슬금 잇몸 바깥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은 뿌리가 잇몸뼈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치아 자체도 지지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빠졌던 치아를 해 넣으려고 할 때는 맞닿는 치아가 높이를 너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 때문에 적절하게 치아를 형성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려와 있는 치아도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치아의 수명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 전에 오셨는데 사랑니가 좀 염증을 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치아 뒤쪽 잇몸을 다 망가뜨렸어요. 결국에는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발치를 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치를 하시고 적절하게 치아를 해넣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말을 잘 안 들으시죠.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반갑기는 한데 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더라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치아 두 개가 이전 사진에 비해서 확 내려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제일 끝에 치아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랑니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치아 같은 경우는 밑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치아는 기능을 해줘야 되는 치아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는 이제 몇 가지 옵션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교정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을 굉장히 낮춘 치아 높이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교합 평면을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그게 싫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내려와 있는 부분을 다듬을 수 있는 데까지 다듬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밑에 임플란트를 조금은 낮게 만드는 것까지 세 가지 옵션을 드렸습니다. 이 환자분은 높이 솟은 거를 좀 다듬고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환자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평면을 맞춰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우리 치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치아 자체가 개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을 할 때는 하나의 평면처럼 움직일 때 사용하기도 편하고 기능도 잘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조금 타협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이 환자분께서 오랫동안 치료를 안 하실 거였다라고 했으면 저 치아가 내려오지 않도록 치아랑 치아들을 철사 같은 걸로 고정해 놓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환자분께서 그때는 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못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오른쪽 위쪽에 치아들이 대부분 이제 이미 소실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왼쪽으로 그래도 씹을 수 있으니까 버티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왼쪽도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힘드니까 치료를 결정하셨거든요. 오른쪽 위는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송곳니하고 어금니 4개를 다 수복해 드렸고요. 오른쪽 아래 치아들이 굉장히 이제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 치아가 제일 많이 솟았고 도저히 다듬어 가지고는 평면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신경 치료하고 조금 낮춰서 크라운을 씌워서 평면을 맞췄고요. 두 번째 치아 같은 경우는 다듬는 정도가 꽤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씌우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면을 맞춰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앞쪽 치아가 없으면 얘네들은 어떤 중력 방향으로 앞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치아들은 우리가 보면은 그 자리에 한번 이렇게 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하게 자기들이
조금 더 편한 위치로 이렇게 슬금슬금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쓰러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원래 있었던 치아 공간이 사라지게 되니까 나중에 이 치아를 해넣으려고 할 때 너무 공간이 좁아서 뭔가 해넣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맞닿는 치아와 씹히는 면과 면이 만나야 되는데 치아가 기울어지면서 면이 아니라 어떤 한 포인트만 닿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치아 입장에서는 똑같은 힘을 받아도, 아니 그보다 더 약한 힘을 받더라도 빨리 잇몸이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기울어진 치아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쪽 방향의 잇몸에는 그 음식물도 자주 끼고 그쪽으로는 양치가 안 돼서 잇몸도 빨리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긴 합니다.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 아마 큰 어금니를 하나 빼셨고 왼쪽 아래에는 또 큰 어금니 2개를 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2개 하면 원래 치아를 잘 회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왼쪽 위에 그 두 번째 작은 어금니가 뒤로 그냥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앞이 비었다고 앞쪽으로 쓰러져 버렸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환자분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옵션이 조금 공격적으로 하려면은 중간에 애매한 치아를 하나 그냥 발치하고 임플란트 2개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원래 좋은 방법은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교정 치료인데 교정 치료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간과 이제 노력도 많이 든다라는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열의가 있으셔가지고 교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 훌륭한 그 교정과 선생님이 열심히 움직인 치아들을 제 위치로 잘 돌려주셨고요. 좋은 위치로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치료가 잘 마무리됐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 5mm 정도 공간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공간이 줄어들어서 4mm가 됐어. 1mm까지는 치아를 조금 다듬어가지고 어쨌든 임플란트 들어갈 공간만 만들어지면 그냥 임플란트에서 마무리하는 게 빨리 끝나니까 환자들도 좋고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선택하기가 편한 옵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쪽의 치아가 이제 상실되게 되면은 그쪽은 저작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나마 멀쩡한 쪽으로 씹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의 저작근이 많이 발달되기도 하고요. 턱관절 입장에서도 조금은 부담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쪽 치아들도 부담이 가중되니까 좀 더 빨리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종종 보기는 합니다. 이제 치아의 관점에서는 제가 얼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잇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은 그 빈 공간을 뼈세포들이 이렇게 와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뼈도 회복이 되고 잇몸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잇몸이랑 뼈가 이렇게 잘 회복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잇몸 뼈와 잇몸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치아를 제대로 해놓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나 할 수는 있어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회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기능을 다 했구나라고 잇몸 뼈와 잇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치를 하시고 잇몸 뼈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 잇몸이면 사실 뭐 눈 감고 눈은 떠야지 수월하게 이제 수술하고 환자분도 뭐 벌써 끝났어요 이제 요런 이제 느낌 나오는 각이거든요. 근데 한참을 몇 년을 지내다가 오셨어요. 잇몸도 확 줄어들고 잇몸 뼈도 많이 확 줄어들어 가지고 저도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거를 뼈를 어떻게 만들고 뼈 이식을 무슨 방법으로 하고 결과도 이렇게 넉넉한 경우가 쓰거나 기대 수명 면에서도 낮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보다 연장자셔서 제가 뭐 혼내거나 그럴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 아쉬움이 좀 남았던 케이스라서 기억이 남네요. 보통은 큰 어금니가 아무래도 많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어금니나 앞니에 비해서 워낙에 큰 그 하중을 견디다 보니까 또 잇몸이 좀 나빠지는 속도도 빠르고 관리도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빨리 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대부분의 기능을 하는 거는 큰 어금니지 작은 어금니나 앞니들은 거의 기능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결국 큰 어금니 4쌍을 가지고서 대부분의 음식을 씹어 드시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씹는 힘의 25% 정도의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머지 치아들이 한 개만 빠져도 생각보다 큰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굳이 브릿지나 틀니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하느냐?
브릿지나 이제 틀니를 하게 되면은 치아 자체는 회복이 되는 거지만 그 밑에 잇몸뼈나 잇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미 기능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감한 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처음에는 임플란트 나는 안 할래요 해가지고 브릿지나 틀니를 하셨던 분들, 특히 오래 쓰셨던 분들은 나중에 임플란트로 나는 바꾸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이제는 할 수 있는, 손을 쓸 수 있는 잇몸뼈의 양, 절대량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염증이 심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그냥 치료를 빨리 다시 해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 이제 사례도 좀 보면서 치아가 빠졌을 때 이제 방치하게 되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제가 오늘 좀 우리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치과가 참 오기가 싫은 곳이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치과 의사지만 또 치과 오기 싫은데 우리 환자분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저도 환자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과에 오기 싫고 무서운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상황을 더 무섭게 만들어서 오세요.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도 있는데 즐기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극복에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덜 고생하시고 우리 환자분들한테 더 좋은 결과를 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치과 의사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